자, 그러면은 4번 2020년 제21대 4.15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 분석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통계하시는 분들은 히스토그램 이 부분을 굉장히 이상하게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분석을 해 드릴 때 어, 단일 모집단이냐 아니냐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죠. 이 히스토그램이 많이 벌어지는 게 이게 통계학적으로 단일 모집단인 경우에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거기서 분석을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더 해낸 게 이런 히스토그램이 실제로 미통당 당일 득표율에 대해서 어떤 선거구별로 어떤 값을 가지느냐, 사전 당일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어떤 모양을 보이느냐라는 거를 이론적인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 이거는 정상선거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표가리 시뮬레이션 데이터고, 여기에다가 이 양당만의 데이터를 따로 추출해서 이거를 그래프에다가 뿌린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났느냐, 이제 50%를 기준으로 보시자고요. 5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중간이죠. 중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데이터들이 이 정상 패턴 안쪽으로 이제 많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데이터들이 정상 추세선, 녹색선을 벗어나서 표가리 추세선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상일 것 같으면 이쪽으로 약간 더 보폼하게 나오면서 이 수평적으로 가다가 약간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표가리 추세선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득표율과 관련된 분석이었고, 여기에서 사용된 표가리는 25% 표가리 시뮬레이션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25%에 비슷하게 돼 있구나, 그렇게 되고, 이걸 사전투표율 양당 모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사전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막 복잡하잖아요.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여기 오른쪽에 지역을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서울, 인천, 이게 수도권이니까 데이터를 요것들만 맞춥니다. 그리고 선거구가요, 양당 체제에 맞지 않는 선거구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정의당 후보가 당선된 고양시가, 그 다음에 미통당 후보가 사퇴한 관악구가, 무소속 후보 당선된 동구 미추홀구를, 여기는 양당 체제 모델에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두 군데를 제외하잖아요. 선거구에서 고양시 갑, 관악구 갑, 동구 미추홀구 을, 요거 제거합니다. 그럼 요거 없어지죠.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사진 당일 득표율 분석에서 봤을 때는 표갈기가, 잠깐만요. 요렇게 돼 있었고, 아까 25%였죠. 예. 25%라니까 결과적으로 추세선, 표갈기 추세선에 이게 맞아 들어가더라. 그리고 수도권 양당 모델 사전투표율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여기를 마이너스 10% 플러스 15%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아랫부분만 이제 좀 키워본 거죠. 키워서 정확하게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만 25%라고 했을 때 민주당과 관련돼서는 이 끝부분이 25% 추세 라인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26%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는 30%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대강 좀 비슷하지만은 어쨌든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 위가 좀 비슷한 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임의로 분석을 안 했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25%가 아니고 민주당이 많이 훔친 걸로 할래 30%라고 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득표율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점들이 안쪽으로 와버립니다. 훔치는 게.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시면요. 그 사전투표율로 보면은 미통당 쪽은 평균보다 훔치는 비율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것도 끝부분은 맞지만은 아래쪽으로 나온 것들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점들이 아래쪽에 추세선 아래쪽에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것이 된다는 거고요. 25% 표가리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면은 결국은 이렇게 벌어졌던 것이 요게 이렇게 수렴하는 결과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정상 선거라면 표가리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정상 추세선 안쪽으로 모이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정상 추세선 밖으로 나가더라. 그리고 여기서도 봤을 때 중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점들이 정상 추세선 안쪽으로 몰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정상 추세선 바깥쪽으로 다 나가더라. 그래서 이건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많다. 정상 추세선에 수렴하지 않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일한 모집단이니까 평균을 민주 미투에다가 다 적용시키자. 38.9죠. 다 적용시키고, 그리고 표갈기를 한번 적용시켜보자. 10%. 안 맞네. 20%.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5%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미통당은 몇 퍼센트를 뺏겼느냐, 몇 석을 뺏겼느냐, 그거를 제가 따로 보정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표가리 수가 계산이 돼 나와요.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표가리 수 25% 표가리를 했을 때 이렇게 계산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3만 주 정도가 수도권에서 표가리가 됐고, 실제로 그러면은 이 두 배수만큼 민주당이 이익을 본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백시키는 겁니다. 보정을 시켜서 되돌리니까 특정 후보들이 이제 당선자 교체가 돼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따로 모읍니다. 당선자 교체만 해가지고 모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정상선거 패턴과 안 맞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정상선거 패턴하고는 안 맞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정상선거 패턴일 경우에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런데 위로 올라간다. 평균값이. 이거는 패러독스 현상이 일어난 거다. 그리고 이거는 바깥쪽으로 자꾸 벌어진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패턴, 정상선거 패턴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이제 25%를 돌렸더니만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어떤 부정선거
알고리즘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 그 결과를 아까 전에 본 것을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21대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어떨까 라고 해서 전국적인 부분도 제가 좀 보기는 봤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은 너무 멀리 나가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21대 총선은 수도권과 관련되어서 결말을 21명이 표가리가 됐다. 21명이 이제 당락이 바뀌었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22년도에 있었던 제8대 지방선거 수도권에 대해서 한번 분석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집어넣냐면요. 8대 지방선거에서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은 득표율이요.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지그재그. 이것도 지그재그로 무슨 용이 승천하듯이.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 득표율하고는 좀 다르지만 사전투표율도 보시면은 이쪽은 어떻게 수평으로 가는 것 같다가도 이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여기는요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다가도 여기는 확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좀 독특하다라고 해서 제가 분석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어디를 했냐면은 경기도를 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가 좀 지금 좀 독특하거든요. 여기는 어쨌든 선거구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는 서울이고요. 예, 서울은 여기 서울이네요. 서울은 여기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은 안쪽으로 많이 모이는 건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 점들이 안쪽으로 모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점들이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 선거는 아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5% 가까이 사전투표율이 차이가 나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한 12% 정도 표가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은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거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득표율도 그렇고 사전투표율도 그렇고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이 정상적인 추세선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좀 많이 심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요, 이 정상적인 이 추세선은 한 2% 조금 넘는 한 2.5% 정도 되는 차이입니다. 보시면은 평균이 한 2.3% 정도, 그 양당의 사전투표 참여율이 2.3%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사전투표율의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이 패턴 자체는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전투표율과 관련되어 있는 분석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누구였죠? 그 김은혜 후보 있는 김동연 지사 있는 그쪽이잖아요. 미통 국힘당은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그 정상 추세선의 안쪽으로 모이는 건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정상 추세선의 아래쪽으로 바깥쪽으로 다 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이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중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은 훔친 게 별로 없고 오른쪽은 훔친 게 확실하게 차이 나죠.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6% 정도, 여기 보시면 6% 정도 표갈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은요, 아까 12%였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6%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전반에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그런데 사실 수도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잖아요. 여기는 뭐 웬만큼 표갈기를 해가지고는 당선시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2%라는 표갈기를 적용을 시켰고, 그 다음에 김은혜 후보가 있었던 여기는 6% 정도 표갈기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를 보니까 김은혜 후보가 8,600표 차이로 졌어요. 그런데 이 6%를 보정을 해버리면, 보정했는 게 여기 내용이 나올 텐데요. 12만 표 정도? 아니죠. 잠깐만요. 그렇죠. 12만 표에다가 8,000표를 빼면 11만 표 정도, 그러니까 10만 표 이상 실제로는 김은혜 후보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대 지방선거는 수도권과 경기도의 표갈기 비율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어느 정도 그 여론조사 수치와 실제 표갈이 수치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미리 사전투표율을 민주당 득표율을 높여놨다. 그래서 다음 시장 할 때 부정선거를 하게 될 때는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다시 뺏어갈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김은혜 후보는 제가 뉴스 같은 거를 검색해 봤을 때 초반에는 거의 5% 내지 10% 정도 김동연 후보에 비해서 앞섰습니다. 앞섰는데 이제 마지막 선거일 근처에 와가지고는요, 뉴스가 전부 다 박빙이라고 도배가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박빙으로 김은혜 후보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근소한 차로 김은혜 후보가 지도록, 그래서 일반 그 수도권의 경기도 그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게 박빙으로 해서 김은혜가 아깝게 졌구나 라고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정밀하게 타겟팅해서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김은혜 후보와 관련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효소송을 했죠. 소재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거는 22년이 아니고 24년 4월 5일이 돼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 가깝게 지나서 이 판결이 나왔죠. 판결이 났는데 사전투표지의 인쇄 날인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그것은 효율적 진행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원고가 패소가 되는데요. 선거 무효 소송은요, 그 선거 자체가 잘 됐다 못 됐다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단심제로 하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6일 지방선거니까 지금 4월 15일이니까 2년이나 거의 다 돼가지고 지나고 난 다음에 선고를 하면서 이제 사전투표 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가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는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해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정한 게 아니고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고 규칙으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관위가 불법을 저진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면죄부를 준 겁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다음번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8대 지방선거 사전투표 분석이 나왔는데 이제는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용이 승천하는 그런 그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12% 부분이 여기가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 6% 표가리 부분이 경기도 인천이에요. 그래서 서울 12%, 경기도 인천 6% 이렇게 표가리를 돌려버리니까 용이 승천하는 듯한 이런 득표율 차이 그래프가 나타났고, 여기도 보시면은 요쪽 수평, 요쪽 수평 두 개의 서로 다른 수평이 나오면서 추세도 요쪽으로 한번 상승하다가 이쪽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각각 따로 보시면요, 이런 거죠. 8대 지방. 이거를 6%로 보자고요. 단일한 모집단이라고 보고, 여기서 보시면은 표가리가 단일한 모집단으로 89.2라고 보고 39.2, 39.2라고 놓습니다. 일단 표가리를 몇 퍼센트로 하느냐? 경기도 표가리인 6%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도만 봤을 때 표가리 추세선, 요 경기도만 봤을 때 표가리 추세선이 맞아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2%를 서울 표가리 했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따로 뗐을 때 표가리 추세선이 어느 정도 맞아가고, 요것만 따로 뺐을 때 어느 정도 표가리 추세선이 맞아떨어진다. 근데 그 평균값은 9%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 파일들하고 자료는 전체 구글 URL로 해가지고 자료가 공유가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음번에 20대 대선 하겠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이 서울, 중구, 용산구, 성동구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선관위 데이터를 모읍니다. 뭐 예를 들면은 종로구 보시자고요. 모으면은 이거는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데이터를 선관위에 가면은 각 선거구별로 이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를 일단 시킵니다.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자체로 바로 계산이나 추출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그 오류 같은 거를 수정해주는 작업이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쉽거든요. 수정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T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함수를 뭘 쓰느냐 하면은 sumif 함수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합계라는 말이 있으면 이 행에 그 합계라는 말이 있는 데이터를 뽑아라.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행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합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맨 왼쪽에 합계라는 말이 있으면은 요 데이터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46130이잖아요. 키워볼게요. 46130이잖아요. 여기 보면 46130. 네, 이 행의 합계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이 그 셀에 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는 sumif 함수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뽑아내면 요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복사를 하는 거죠.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 중구로 갔잖아요. 서울 중구로 가면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없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없어요. 근데 아까 복사한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컨트롤 V. 다시 복사할게요. 복사한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중구에 대한 데이터로 다시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매 구마다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서울 중구부터 쉬프트 눌러가지고 컨트롤 눌러서 끝으로 갑니다. 끝으로 가서 서귀포시 있는 데까지 쉬프트를 눌러가지고 서귀포시를 눌러요. 그러면 전체 선거구가 다 잡힙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V에서 아까 있던 거를 집어넣으면요. 160, 몇 개지? 250개인가? 이 시트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시 맨 앞으로 와가지고 선거구도 원상복구 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도 원상복구 시키고 그러면 이제 전국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전국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 몇 번까지 있죠? 이게 대통령 선거였죠. 253번까지 있습니다. 이 253개 선거구에 대해서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뽑느냐? 제가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수를 인다이렉트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AF49가 뭐냐면 AF의 49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AF49에 있는 그 말의 그 단어를 그 AF49에 있는 이름을 여기 뒤에 있는 각각의 엑셀 파일에서 AF42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V2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종로구의 V2가 뭐냐? V2 이게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V2 값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관내사전이라고 치죠. 관내사전 전체에 관내사전 투표수가 1564다. 그러면은 인다이렉트 함수에 AF49 종로구에 있는 것 중에서 U1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그럼 U12가 뭐냐? U의 12가 요거잖아요. 요거. U의 12가 관외 전체로 해서 1564 요거잖아요. 요게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한 줄만 이런 식으로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면 나머지들은 이제 요것만 치면 돼요. 뭘 치냐면은 여기 그 선거구가 있잖아요. 종로구, 중구, 성동구가 요것을 정확하게 각각의 선거구 명에 맞게 순서대로 다 칩니다. 요거는 손으로 직접 쳐야 돼요. 요거만 손으로 직접 다 치고 나면 나머지는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인다이렉트 함수로 관련해서 한꺼번에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여기에서 이만큼 밑에 끝까지 갔다가 치고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함수가 적용되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자기가 다 찾아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때문에 노가다가 되는 거는 힘든 거는 선관위 데이터를 그 엑셀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여기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 그게 힘들지 나머지는 쉽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만든 게 없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파일들을 제가 다 공유하겠습니다. 공유하고
또 부정선거와 관련되어서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학생분들이나 데이터와 관련되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노가다를 안 해도 된다. 제가 만든 걸로 그냥 쓰시면 된다. 왜? 인위적으로 가공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그 프로그램 관련된 시뮬레이션 그 차트들을 여기다가 붙였죠. 그래야지 이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맨 위로 올라가면은 그 차트 프로그램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단순한 가감승제에 가깝죠. 왜냐하면은 뭐 일종의 프로그램을 따로 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번 20대 대선 윤석열 대 이재명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